자, 그럼 지금부터는 독일에서 오랫동안 그 교육을 접하고 또 유학을 통해서 독일 사회를 그 면면히 오랫동안 들여다본 우리 독일 박사 김한태 박사님께서 이 성숙한 시민이 되는 데는 교육의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평상시 지도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과연 그 독일의 그 국민들은 어릴 때부터 어떠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배우고 민주 시민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가는 것을 몇 가지 그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는데, 제가 잠깐 조사해 봤더니 학교 활동에 열정적인 독일 학부모들, 이런 화두가 있고요. 초등학생도 면허증이 있다, 이런 말도 있고, 자원봉사자의 도시 베를린. 오늘 또 베를린에서 그 독일어보다 영어가 더 많이 쓰인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만은, 독일의 여름방학은 숙제가 없다. 야, 숙제가 없습니까, 진짜? 독일에도 숙제가 있죠. 숙제가 없다고 인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여러 가지 교육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네. 숙제가 없는 것만은 아니다. 이것이 정답인 것이고요. 그래서 교육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평가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뭐 어떤 식으로 민주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유치원 때부터 교육들을 체계적으로 잘 시키고 있습니다. 데모스라고 하는 개념이 국민이라고 하는 뭐 단어를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크라티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지배하다 내지는 권력을 행사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뭐 그런 용어적인 설명들도 가르치고 있고요. 근데 잘 보게 되면은 뭐 옛날 시대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서 정의하던 그런 부분들도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를 알기 위해서는 또 국가를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가 1인이 등장하는 뭐 그런 예전에 체제들도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군주정 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쉬운 말로 하게 되면 폭군 정치를 하게 된 그런 시기였었고요. 그리고 권력자가 소수이면 귀족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또 과도정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권력자가 다수인 경우는 뭡니까? 이것은 정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의 개념으로 발전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민주주의 발전도 교육 현장에서 몽테스키웨가 주장했던 상권 분립, 그리고 선거제도의 평등, 뭐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루소의 국민주권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과거적인 사실인 거고, 현재의 어떤 방식에 의해서 민주주의를 판단할 것이냐, 이것은 이성적으로 토론을 해야 된다. 예. 토론을 통해서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민주주의라는 것이 저울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법에서 율리우스가 들고 있는 그 저울만 저울이 아니라 민주주의도 저울을 갖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정의로운지,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케이스를 딱 던져놓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잘못되면 고장난 민주주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기울기가, 그렇죠. 기울기가 달라지면은 우리는 케이스 문제를 던져놓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케이스 문제를 던져놓으면 저울추가 어디로 더 기우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민주주의를 효율성과 관련해가지고 판단하게끔 하고요. 경제적 민주주의. 그렇죠. 네. 이 민주주의도 굉장히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민주주의는 결과물을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중요하네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대화할 수 있고, 이것이 다양한 사회, 복수사회, 뭐 이런 개념들을 섞어가면서 설명을 하지만, 이것은 결국 결과물적으로 평화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등의 과정을 그렇습니다. 거쳐서 결국은 평화. 그렇습니다. 네. 이걸 저울을 잘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현실성을 직관을 해야 그것은 되고요. 역시 공동의 가치겠죠. 그렇죠. 네. 현실성을 봐야 되고, 진리를 봐야 되고요, 윤리를 봐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기회균등과
공정과 정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민주주의와 관련해 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통치를 할 때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묻고 있습니다. 예. 뭐 히틀러식의 통치 스타일을 케이스 문제를 던져놓고 뭐를 잘못했고 뭐가 정당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케이스를 묻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역사적인 성찰을 통해서 성찰하면서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의 진실성, 실용성과 연관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가가 생각하는 AI로서 기능하고 있는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생각이 없으면은 통치 행위를 할 수가 없고. 우리나라 학교에서 없다라는 토론 같은 거예요. 거 안 시켜요? 토론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민주주의가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결국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방향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민주주의를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학문적인 토대 위에서 민주주의가 설명이 되어야 되고 이 토대가 유지될 때 법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가 그게 안 돼서 우리나라 이런 민주주의가 이 부분들이 모양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차별 및 경제적 차별을 제거하는 정치를 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의 결과물을 또 사람들이 논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저울의 세 가지 이 밸런스가 맞는 한 가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자, 경제적 민주주의라고 해서 네. 효율성을 따져봐야 두 된다. 번째는 두 번째는 민주주의에도 평화가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평화가 없으면은 이게 결과물적으로 그렇지. 우리는 우리식의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갈등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가치입니다. 가치와 방향성이 없으면 그것은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독일 박사 김한태 박사님의 독일 교육 성숙하는 시민을 기르다 이 저울 얘기 잘 들었습니다. 김 박사님 감사합니다.